217쪽에 같이 해보시죠. 네, 오늘 읽는 거는 김일, 배선수, 박상호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우성 산문집 35번째, 흰 구름도 짜면 비가 된다. 흰 구름이 짜면 비가 되는군요. 하늘에 아름다운 것은 구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없다면 하늘 자신조차 심심하고 지루할 것입니다. 하늘은 구름을 통하여 자신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한껏 보여줍니다. 어, 구름 중에서 비를 내리는 구름은 먹구름입니다. 그런데 흰 구름도 짜면 비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비록 흰 구름일지라도 빨래 짜듯 힘껏 짜면 비를 오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가능성이 내포된 말입니다. 저는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을 보면 이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언제 어디에서 알게 된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 말을 안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맞아. 내 인생의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도 짜면 비가 올 수 있는 거야 하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자신의 인생에 무지개가 뜨기를 바라지 비가 오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먼저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뜹니다. 내 인생의 고통에 비가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무지개도 뜨지 않습니다. 대기 오염이 심해 좀처럼 무지개가 뜨지 않는 서울 하늘에도 먼저 소나기라도 내려야 무지개가 뜹니다. 내 인생에도 고통을 참고 견디는 노력이라는 소나기가 쏟아진 후에야 무지개가 뜰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잔뜩 근심 어린 얼굴로 성당에 계신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저는 지금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늘 작심삼일입니다. 새해 세운 계획도 지금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네, 미우스는 218쪽의 네 번째 줄. 네, 218쪽 네 번째 줄. 네. 네. 여인의 말을 들은 신부는 창고로 가서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소쿠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쿠리를 여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여기에 물은 가득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물을 가득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구멍이 숭숭 난 소쿠리에 물을 담아 오라는 말에 여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신부의 말을 따라 우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소쿠리에 물이 담길 리 없었습니다. 여인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돌아와 신부에게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쿠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쿠리의 물을, 예, 아니다, 물을 교수님이네. 담지는 못했지만 소쿠리의 먼지는 깨끗이 사라졌지요. 마음먹은 대로는 안 되어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하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도 일어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삶을 초라하게 축소시키는 일입니다. 이성을 사랑하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모든 경제적이든 부모 곁에 머물러 있기만 해서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부모를 떠나는 일에서부터 젊은 날의 사랑은 시작됩니다. 부모한테서 분리되지 않으면 신념하된 자기만의 사랑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는 그 무엇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아직 결혼할 만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만남이라는 행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며 노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행동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먼저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젊기 때문에 먼저 행동한 후에 행동의 과정 속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행동보다 말이 앞서지는 말아야 합니다. 말이 앞서면 행동이 뒤따르기 어렵습니다. 실천이라는 행동이 없는 말은 천만 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는 태초에 빛이 있었다는 성경 말씀에 빗대요.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움직여는 움직일수록 삶의 폭이 넓어지고 인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공보다 노력이라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감이 먹고 싶다고 감나무 밑에 누워 입을 벌리고 있기보다는 감나무 위로 올라가 감을 따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어릴 때 혹시 홍시가 떨어지나 해서 감나무 밑에 형상을 펴고 누워 본 적이 있습니다. 감이 떨어져도 내 입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노력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가 감을 따는 노력을 하는 게 더 나았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신춘문예에 2번 당선되었습니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의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와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의 시 첨성대가 당선된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시인이 되고 싶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제대 후 복학할 등록금이 걱정이었습니다. 경희대 국문학과를 학과에 문해 장학생으로 입학했지만 장학금을 1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문단에 등단해야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지원 입대해 군대 생활 내내 시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날 밤 무기고 무기고 앞에 보초를 서면서도 시를 썼고 군인교회의 낡은 매트리스 위에 앉아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신춘문예에 투고했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쓴 시가 당선이 될까? 군대 생활하면서 쓴 시인데 잘 쓰면 얼마나 잘 쓴 것일까? 나보다 더 잘 쓰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텐데 하는 생각만 하고 투고하지 않았다면 시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 오늘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투고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신춘문예 당선의 영광이 찾아오고 시인으로서 첫걸음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력의 기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노력한 때는 관역을 쫓는 화살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갈 때는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를 아멘.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할 때는 뒤도 뒤도 돌아보지 옆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멋진 말이다. 그 뒤를 어찌 돌아보노? 진짜 막. 야, 우리도 이 학교 가니까 그 설문지 적어내는 곳에 그 시인 등단하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런 게 있는가를 적는 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우리는 시인은 아닌데 작가인데 근데 또 작가라는 적는 데는 없었어요. 음. 그래서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도 작가인데라고 좀 막 내세우고 싶었는데 시인 등단하는 횟수가 언제냐, 몇 년도 등단했냐 그걸 적는 것만 되게 강조해갖고 있어가지고 빨리 우리도 시인 등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뭐 서둘지 말자. 우리는 그냥 주어진 대로 하자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좀 이 글을 보니까 우리도 좀 시인 등단에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돼. 교수님, 우리 어째 봅시다. 시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은 시 예전에는 등단하셨잖아. 누구? 음. 저도 안 했는데 김혜 교수님. 예전에는 그렇지. 시인을 다 등단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시 등단하지 않고 음, 지금은 시를 적잖아요. 네. 그래도 다 시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우리가 책을 쓰면 작가라고 하듯이 아, 시를 쓰잖아. 근데 등단하지 예, 않아도 그래도 그렇게 그거는 하더라고요. 차원이 시인계 다르긴 하겠죠. 시인계에서는요, 그 그 문학계에서는 치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시인들이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 그러긴 그렇지. 이제 저기 이미 목사님하고 세 분은 어떻게 보면 문학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학도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그런 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교수님들이 그, 그 문인협회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거예요. 있어요. 이제 거기 하면 그분들 됐지. 통해서 그쪽 문단에 등단하면 돼요. 이 신춘문예,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신문사 신춘문예는 당선되기가 되게 어려워. 힘들어요. 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있는 그 글로벌 뉴스 통신에 요번에 그 문인 저기를 했는데 음. 그런 게 되면 제가 조금 더 활동을 한 뒤에 뭐 교수님 그게도 기좀 아마 튀어놓으세요. 그 전에 그쪽 아마 커뮤니티에서 먼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음. 그게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려면 이 등재지라고 있어요. 등록돼 있는 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1회 음. 이상을. 음.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면 박사 논문을 못 쓰니까 그 지역이나 이런 교수님들이 학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등재지를 만드는데 등재지를 만들기까지도 수고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일단은 그 논문을 막 써서 올리면 등재 후보지가 돼요. 그렇게 해서 한 2, 3년 하면 그리고 등재 후보지에서 또 몇 년 걸려야 등재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기존에 돼 있는 우리 선배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협회가 저희 등재지에 뭐 회장 뭐 이런 부회장 이런 식으로 가입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음. 그런 데는 논문을 실기가 내가 전혀 생판 모르는데 투고하면 힘들지만 그런데 투고하면 조금 더 수월해요. 예, 저도 시인을 등단했지만 제가 등단한 그 부산 문학은 제 스승님이 거기에 계시는 분이에요. 편집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트레이닝을 거의 1년 정도 했죠. 어, 음. 그렇게 해서 제가 썼던 시를 받고 나서 그걸 갖고 매일 시를 써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제 그런 과정들이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음. 잘 쓰든 못 쓰든 저기가 스승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그게 되면 그때서 이제 투고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고했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 문학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뭐 큰 그 이변이 없는 한 저희 그 지도했던 분들이 이미 그거를 인정을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그, 정호성 시인이 이야기하는 거는 생판 모르는 이런 신춘 문예에 투고한 거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사실은 진짜 알짜배기 음. 시인들이죠. 저도 그 맥시조 우리 조주환 교장 선생님 그 맥시조 시조회를 47년째 지금 이어오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평가하고 하시기 때문에 저보고 글을 어떻게 쓰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제 그때 다녀가시고 우리 학원에 다녀가시고 글을 쓴 거를 보내려 하는데 감히 그 내밀 용기가 안 나요, 제가. 이제 시조 하여간 네. 어려워 시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시조해. 시조는 결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치. 그러니까요. 그래서 싫어하셔요 이, 싫어. 같이 이미옥 나중에 선생님은 합시다요. 이미옥 선생님은 시조보다 아, 시가 나요 시가. 시 감성이 더 잘 어울려서 하여간 좀 너무 어려운 길로 안 가셨으면 요즘에는 좋겠다라는 시도 안 생각이 들어요. 하잖아요. 시도 하지. 그러니까요. 그 어려운 음, 거를 왜 사람들 다 그러는데 그 공감할 수 없는 그럼 거를 읽고 맞아요. 시도 공감하기 우리 지금 디카시 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적어내는 거 그 설명이 없으면 아무 그냥 느낌 없어요. 감흥 없어요. 그 사람이 맞아요. 음, 요렇게 바꿔하니까 이렇게 봤구나라고 하지. 음, 그래서 하여튼 보고 공감하는 그게 시고 뭐 그렇지 음, 싶어가 저도 진짜 어려워. 아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도 있잖아요. 네.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 못하는 시가 있고요. 음. 그리고 그냥 봐도 바로 이해가 되는 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독자에 따라서 어떤 부분 아무리 좋은 뜻을 담고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라는 거 인식 못하면 쓸모가 없는 돌이 되듯이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갖고 구슬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거기 와서 보니까 이거는 놀랄 일이잖아요. 그런 어,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지금 모르겠어요. 임혁 선생님 뭐 시주 시인이 되셔도 괜찮지만
스트레스 받고 시조 시인 엄청나게 되는 받을 것 것보다 같아. 지금 산문시가 우리 정호성 저기 시인처럼 산문시 이런 시들이 오히려 결에 더 잘 맞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정호성 시인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결국 해야 어제 된다. 이야기했던 것도 그거고 흰구름도 짜면 비가 된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저한테 요즘에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름이 보이냐고. 여러분들 아마 그 성경에 엘리야가 그 이 기도할 때 게하시한테 가고 구름이 보이냐라고 멀리서 그랬을 때 구름이 요만큼 보일 때 왕한테 가서 지금 비가 내리니까 빨리 피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제 구름이 보이냐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그 새롭게 시작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 이제 잘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꼭 가면 주일날 가면 가장 먼저 저를 만나면 김수아 구름이 보여? 보일 음, 거야. 곧 생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만 우리 먹구름이 밀려오면 뭐 누구나 다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흰 구름이 올 때 비 온다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들 뭐 순탄한 길만 산 분들이 아니라서 그 흰 구름 하나 점을 보고 우리 뱃속 앞에서 그 바닷가에 쭉 앞을 봤는데 멀리서 뭉게구름 하나 흰 게 하나 떠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면 나를 위한 그런 폭포수 같은 그런 그 복이 쏟아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구름을 보면 어떨까? 이게 지금 그런 말이 아닐까? 그런 기대감,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 이 책을 또 읽으면서 우리 요즘에 제가 또 실행의 답이다 회사에서 읽고 있는데 음, 어, 그 되게 많이 공감이 가는 게 219쪽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에 보면 실천이라는 실천이라는 힘들네. 행동이 없는 아, 말은 천만 번 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이 보입니다. 구름이 막 다가옵니다. 그러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산도 준비해야 되고 또 곡식도 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음.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아이, 자꾸 말이, 맞아요. 저도 지금, 저는 제가 첫 문장은 안 읽었지만은 217쪽에 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구름이 있기 때문이다. 저 이거 진짜 이 문장 공감하거든요. 한 음. 번은 하늘을 이리 보는데 그렇게 파랗게 맑고 아무리 봐도 구름이 하나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파래. 그래서 그걸 보고 와, 구름 한 점보다 좋다 했는데 그래도 어디 뭐 좀 토끼 구름이나 오리 구름이나 뭐 좀 구름이 하나 있어야 좀 덜 심심할 건데 왜 구름이 없지? 그런 내용 어디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하늘은 구름이 없다면 하늘 그러네요. 자신 어마 내하고 똑같은 그래서 태국의 치앙마이가 진짜 하늘에 구름이 엄청나게 예쁘거든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정말 예쁘고 그냥 그림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거예요. 구름이 많기 때문에. 네. 붉은 구름이. 이 구름이 솜사탕처럼. 구름이 참 재밌는데 보면 그 어떤 구름을 막 형성 막 그걸 갖다가 엄마 저는 지금 내가 아이들하고 그 형성강에 올라갔는데 하늘에 구름이 거북이가 딱 진짜 딱 거북이였어요. 내가 다음에 기회 되면 보여. 아, 거북이도 이렇게 꾸물꾸물 날 수 있구나. 이렇게 적어놨네. 저는 우리 애들 어릴 때 시골을 내려가는데 차를 타고 이제 우리 타고 시골 내려가는데 구름이 응. 용을 탁 그린 거예요. 용. 어, 네, 구름이 진짜 용을 딱 그려서 용의 형상을 딱 그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우리 기술교사한테도 저거 보라고 용이지 않냐고. 진짜 구름이 우리 응, 보잖아요. 하면 가끔씩 구름이 막 뭐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떤 때는 구름이 예수님 이렇게 내려오는 응, 같은 그런 것도 응.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구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형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구름으로. 맞아요. 응.
그러니까 하늘에도 먼저 소나기라도 내려야 무지개가 뜬다고. 내 인생에도 고통을 참고 견디는 노력이라는 소나기가 쏟아진 후에야 무지개가 뜰 수 있다라는 이 음, 말이 참 되게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요. 야, 진짜 그러면 이 시인이, 정선 시인이 군에 갈 때부터 되게 일찍 시작하셨다, 그죠? 하겠어. 그럼, 학교를 그렇게 갔으니까. 음, 경희대 국문과의 아까 문해 장학생으로. 잘못해서 문해 창작학과를 그냥 그리 읽을 뻔했다. 문해, 문해 장학생으로, 문해 창작학과. 내 눈에 지금 그것밖에, 지금 창작학과죠. 문예 창작학과. 우리가, 예, 우리가 지금 그냥 문해창작학과가 아니고 디지털 문해창작학과가 지금 올해 최초로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응, 제 눈에는 응. 지금 디문창과 디지털 문해창작학과 글자가 이게 맞아. 연관이 그렇게 되어 보이죠, 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 무엇이 되고 싶다는 그 무엇이 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먼저 음, 행동해야 된다. 음. 아, 제가 어제 강의 갔다 와가지고 저녁을 일찍 먹고 앉아가지고 탁구 치러 가기 전에 할 일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 다 놔두고 탁구 치러 가기 전에 책을 한 권을 딱 읽었는데 어떤 책 읽었냐? 스몰빅. 아, 스몰빅 가지고 제가 그 발표해야 되는 예, 사장을 어제 블로그에다 다 정리를 했어요. 예. 탁구 치러 가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사장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아이고, 연속으로 성취할 때 행복해진다. 이 건데 이제 이 부분을 하면서 한 가지 분야에 완벽해지려 하지 마라. 이 하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맞다. 내가 지금 한 가지를 가지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은 또 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되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천을 하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지만 완벽을 기한다고 한 가지만 하고 그거 안 하면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이거 읽으면서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탁구 치러를 7시 45분에 갔었거든요. 하나를 하고 나니까 마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음, 엄마 이제 외박이라서 이 발표를 못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다 해놓으면 예, 잠깐이라도 들어가서라도 예. 일단은 그 발표는 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 이번 주든 다음 주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실행을 했다라는 자체가 머릿속에만 있으면 바로 그 전날에 아니면 그날에 작성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또. 맞아요. 당일하면 저는 못해요. 나 시계. 그래서 미리 해놓고 나니까 어제 하나 이제 어, 2장 중에서 한 장을 해놨거든요. 블로그 음, 올려놨는데 되게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괜찮더라고요. 실천이라는 게 음, 머릿속에만 해야지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딱 음, 실행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음, 우리한테 편안함, 이거 했구나 라는 뿌듯함 음.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진짜 그 해피콤 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면은 저는 당일 하면 막 이 멘붕이 와갖고 그냥 포기를 해버려서 항상 일주일 전에 저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내가 서울에 간다고 못하더라도 그래갖고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놓고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미리 해놔야지 부르고 막 이렇게 내 나름대로 끄집어내놔야 그게 되는 거니까. 저도 해피공 할 때 보통 강의를 하면은 한 번으로 안 거쳤어요. 보통 그냥 기본 2번 한 것 같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저거 하고. 음, 그래, 또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발표는 하나를 했지만은 요거 하다가 또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저거 하고 이거 음, 하고 끄집어내는 그 노력. 지금 맞아요. 그 하려고 참, 과정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참 공감 많이 한다 우리가 그죠? 네. 그리고 공감하는 게 많아서 좋아요. 여기 이런 얘기인데 마음 먹은 대로는 안 되어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다. 음.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건데 몇 페이지예요? 218쪽에 18쪽에. 7번째 줄 음,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어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음.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우리 김혜주 소장님, 예. 뭐 이렇게 예쁘게 입고 열심히 뭐를 적습니까? 네, 오늘, 와서 오늘은 예쁜 고객 만나러 가시나요?
네, 가죽 잠바 입었습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날씨 좋아요? 뭐, 이제, 뭐, 두껍게 입고 다니기가 좀, 맞아요. 날씨 여기 날씨가 어제인데. 흐린 것 같아, 오늘. 저는 음. 주차하면서 잠깐 읽거든요. 읽어주신 거. 그래서 기억나는 거 이제 줄 찾아가서 줄 치는데, 맨 마지막 단락에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갈 때는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많이 이렇게 많이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더는 원래 앞날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절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거절 화법을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계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했을 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떡하지? 막 이게 너무 그, 너무 앞서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도 뭔가를 할 때,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하냐고. 근데 저는 막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의 장점이다 단점인데, 저도 화살을 당겼을 때 옆도 뒤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가고 싶은데, 지금 앞만 보고 가야 될 때인데, 뒤 옆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 진짜. 이거를 어떻게 진짜 해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네요. 근데 그냥 하루가 그런 다르게.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걱정을 할 때 전혀 안 일어날 일이 뭐 30%, 맞아.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게 60%, 그리고 이미 지나온 것에 대한 게 몇 프로. 그래서 실제로 발생이 될 5%도 안 확률이 되잖아. 있는 와, 그거는 2, 3%, 맥시멈 4% 이내인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걱정을 저는 이렇게 좀 새가슴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우리 대표가 한마디 지나가면서 툭 던지면 저 말이 나를 향한 말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막 어떤 때는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런 날은 혼자 심쿵해가지고 고민을 막 하고 그 다음 나가서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은 말한 것 자체도 모르고 있고 뭐 혼자서 그냥 고민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저도 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생각을 요즘에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내가 진짜 오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오너라면 지금처럼 일할까? 내가 오너라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의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한량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우리 혜지 소장님도 어, 조금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는 소중하지만 참고만 딱 이렇게 맞아. 그리. 어, 제가 스몰빌 책을 중간에 지금 꺼냈는데 뚝 넘기니까 과거는 소중하지만 참고만 하라. 우리가 과거에 좀 집착할 때도 있는데 아까 저희 혜지 선생님 말씀 듣고 내가 맞다. 우리가 과거에는 지나간 거 그냥 참고만 하지 그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적혀 오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6시 이제 독서 미팅에서 왜 나는 이 사람을 따르는가를 다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들을 해요. 그 읽은 소감을. 음. 근데 사람들이 막 주옥 같은 말을 막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딴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오만 가지 잡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은 책들을 사람들이 엄청 감동 있게 막 다 줄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 줄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와닿은 책이 별로 없는 거야. 요 근래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만히 왜 내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지 이제 그랬는데 그 남편한테 이제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이제
이제 아침에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약을 먹으면 또 약에 취해서 좀 자기도 하고 밤새 또 일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 심리 상태가 이제 그런 거죠.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죽는지 좀 이해가 간다. 이제 그럴 정도로 좀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힘든가 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진짜. 아, 진짜. 아예 아, 그래도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또. 욕심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음, 그래서 빼기를 해야 돼, 빼기. 아, 진짜. 하기만 하면 힘들고, 거기에 네. 곱하기까지 가려니까 힘드는 거야. 빼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빼기를 잘해야 돼. 저는 제가 소장된 것도 제 능력이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알고는 있어요. 100%내 자질도 아니고 내가 이 정도까지 왔다라는 것은 파이팅. 정말 이제 은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 왜 자꾸 나는 이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자존감이 없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근데 아, 왜 그거를 부정하세요? 내가 지금 소장이란 자리에 있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다 은혜를 받고 이런 거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노력하지 않은 그러니까 진인사 대처명인데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아 너가 이제는 소장의 자리에 앉아도 될 것 같아라고 하느님이 허락을 하셨다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누가 뭐 예쁘네요, 뭐 잘했네요 했을 때 그냥 아니에요라는 소리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근데 어느 날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 사람은 그게 뭐 빈말이든 진심이든 그 이제 칭찬의 말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는 두 나를 번 부정한 거야. 나를 부정하는 거기도 하고 응. 상대방도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감사드려야겠네요.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엄마 아빠가 낳아주신 거니까. 그랬을 때 나도 칭찬받아서 기쁘고 그리고 또 상대방도 칭찬을 나쁜 마음으로 하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즐겁게 어머 예쁘게 생기셨네 했는데 예를 들어 아니에요 저 안 이쁜데 그러면 그 사람 되게 머쓱해지잖아요. 응, 응. 그냥 그런 상황을 부정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고 또 저는 그걸 다시 엄마 아빠한테 감사드려야겠네 하는 것처럼 혜지 선생님은 이제 워낙 신심이 깊으시니까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거를 이제 하늘의 은혜로 돌리는 걸로 하면 되지 그거를 아니라고 했을 때는 하느님도 야 너는 내가 너 능력이 이제 돼서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왜 자꾸 왜 아니라 그래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약이지만 신의 그 은혜도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에 고치고 그런 마음에 있어요. 대해서 부정하기보다는 요즘에 내가 고치고 그동안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고 하늘도 그걸 인정해줬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 옛날에는 그게 말을 듣고는 그랬어요. 겸손이 미덕이 응. 아니거든. 지금 겸손이 였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남이 칭찬해주면, 아,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어 조금 잘해요. 이렇게 이제 자기를 드러내래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칭찬했을 때 아니에요 하는 게 겸손이었는데 겸손이, 어느 날 맞아.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상대방을 응, 부정하는 거더라고요. 너 응, 잘한다 이렇게 해줬는데 아니 나 못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되게 자기가 무안해지잖아요. 그 상황이. 그래서 지금은 고맙습니다 하면서 다시 그 사람이 해준 거에 대해서 나도 고마움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럼 나도 되게 즐겁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좀 어, 너무 자신을 이렇게 여기 오늘 뭐 흰구름도 짜면 비가 내린다 했지만 나를 막 그 비도 없는데 짜내야 할 흰구름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충분히 비가 올 만큼의 내가 먹구름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대신 말에 진짜 공감이 가고, 저도 누가 뭐라 하면, 아니에요. 좀 그러는 편이거든요. 진짜 좀 그러는 편이거든. 근데 우리끼리는, 이제 우리 그러자 하니까 딱 인정하고 공감하는데, 좀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이런 말이 그냥 저도 입에 붙어가지고, 맞아요.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니면 이렇게 좀 약간 유머러스하게 제가 좀 해요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요즘엔 그렇게 하면 한다니까? 맞아. 그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일단 모든 면에서 이렇게 어떤 생활에서 사람들이 겸손할 거는 필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다 근데 이제, 아니다 하면 모든 걸 부정하다 보면 좋은 것들, 좋은 운도 나한테 오다가 얘는 아니지? 이러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래야 되겠다. 음.
어머나, 그렇게 보셨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 멘트를 바꿔야 아니, 저는 지금 그렇게 바꾼 지가 좀 됐어요. 뭐, 어떻게 누가 칭찬했을 때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뭐, 만약에 아까처럼 막 예를 들어 예쁘네요 했을 때는 부모님 만져주니까 그 원인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감사를 하고, 그렇게, 그리고 뭐 아니면 그 상대방한테도, 아, 손님도 예쁘신데요, 뭐라거나, 뭐 매력적이라거나, 또 나도 칭찬을 이렇게 해주면 서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맞아요. 연습이 좀 필요해, 연습이. 맞아요.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예전에 맞아요. 재밌는 게요. 혜지 소장이 우리 뱃쌤이 있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데요. 불과 몇 년 전에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 아, 발전했네. 네, 칭찬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만날 때 그걸 어떻게 좀 바꿔볼까요? 나는 다 주면서 네, 남들한테 다 준 네. 그 거시기한테 이렇게 막 상처받고 그럴 때 마음이 나는 뺨 약해가지고요. 맞으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고 남들이 막 그럴 때 가서 뺨도 못 때리고 그런 이제 숙맥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아, 가진 거에 대한 이런 거보다 마음의 어떤 풍요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혜지 소장님도 이 말이 안 돼요. 그 자리에 감이 안 되는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하다 보면 실수해서 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지. 리더는 리더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자신감 가지고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났어.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가슴에다 제일 잘 손을 나가, 얹고 그것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야, 내가 제일 내가 잘 나가. 시작. 제일 잘 나가. 내가 내가 제일 잘 제일 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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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한 내가 번.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내가 제일 내가 제일 제일 잘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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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자신을 있잖아요. 먼저 칭찬해주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산에 갈 때 그런 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우리 같이 가시는 분이 나나나 이 명상요법이 있어요. 나나나. 나는 나는 나를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나는 내가 제일 좋다. 이거를 있잖아요. 언제 하느냐 하면 걸어 다닐 사랑한다. 때는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쭝얼거리면 미친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신호등 대기할 때 속으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제일 좋다. 나는 나를 인정한다. 근데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관계 없잖아요. 소리치면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제일 좋다. 이런 이야기를 있잖아요. 하고 다니면 뇌가 나를 인식한대요. 이게 잠재의식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늘 시켜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그걸 하라는데 내가 잘 못하고 있는데 서로 이 가슴 있잖아요. 가슴하고 등하고 거기를 이렇게 서로 두들겨주면 이게 안정이 있잖아요. 건강하고 안정하니까 몸에 기혈을 순환시켜주는 아주 좋은 일을 한대요. 부부간에 그걸 해주면. 아니면 친구간에 그걸 해줘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깝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네. 하여간 제가 한 줄 읽어드리면, 당당한 현재는 자신을 과거로 밀면서 도래할 미래를 끌어당긴다. 과거가 된 현재는 부재이거나 추억 혹은 악몽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어, 오늘 그 당당한 현재를 악몽으로 만들지 말고 추억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음, 막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너무 막 나를 갉아먹는 애쓰면 나를 망치는 거잖아요. 갉아먹는다는 건 결국 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그 글이 있었어요. 그 철쭉꽃이 막 피어난다면서 뭐가 썼냐면 아기 눈물방울 같은 매실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처음엔 안 보이잖아요. 관심 갖고 보지 않으면. 근데 결국 그게 큰 매실이 돼서 우리가 또 매실청을 담고 하듯이 음, 그냥 그렇게 이렇게 작은 것들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거기서 좀 기쁨도 느끼고 현재를 너무 막 제가 그거 했잖아요. 무슨 병이었어. 현재를 제가 후두염. 과거를 음. 후회하고 현재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병이 다 현대인이 걸려 있는데 그 병을 나스는 방법은 감기였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라.
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그냥 조금은 이제 우리도 나이도 먹고 나 잘난 맛에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지나치지만 않으면. 그리고 우리는 지나치게 하라고 해도 못해.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요만큼만 해도 이거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이 감기가 그런 뜻이었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배쌤 가만있어 봐. 음, 잠깐만. 내가 배쌤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그 서울에서 한번 그때 이제 세 사람이 만났어요. 그 밤에 막 좀 이상한 사람이 배쌤 옆에 와가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한 끼 도와주지 이러니까 배쌤 보조면서 마늘을 툭 줬어요. 우리는 겁이 나서 나 못 줘요. 나는 솔직히 말해갖고. 그런데 이번에 또 부산에서 1박 할 때 그 아랍잔다고 했는데 또 배쌤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밥도 못 먹었어요. 뭐 어쩌면 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뭐가 보이는 게 있는가? 왜 자꾸 배신감에서 가는지. 그래, 서울에 줄 지금 그게 사람을 아는 생각나요. 거야. 네, 줄만한 사람을 그 아는 거야. 사람도 경험이지, 경험치. 그렇지, 그래가지고 줄만한 사람을 아는 거야. 네, 내가 우리 두 번을, 우리 예, 이제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또 하루가 안 끝나서 네, 영재쌤 하여간 힘내세요.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다가올 때 저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무서워요. 겁나기도 해요. 응,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부가 저기 식당에서 이렇게 피자를 시켜놓고 먹는데 노숙자가 거기에 들어왔어요. 응, 점심 시간에 오면 교회에서 밥을 드실 수 있는데 우리 청년부 그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양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모여가서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만나면 되게 두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거기에 저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시고 나왔어요. 응, 어르신 저랑 나갑시다 그랬더니 뭐가 먹고 싶으냐 그랬더니 배가 고프대. 밥을 응. 먹었는데 배가 고프대. 그래 갑시다. 그래서 뭐 먹을래? 그래서 원래 그 편의점 가서 빵 하나 사달라 그러더니 중국집 앞에 가더니 저 짜장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짜장면집 가고 짜장면 한 그릇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있잖아요. 잘 안 돼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나 이게 무서워요. 나 무서운 거 생각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뭐 그리고 그러길래 어떻게 제가 얼른 모시고 나갔죠. 그래가지고 아, 그런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아, 몇 번을 해봤는데 예,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종종 있는데 우리 부산에 있을 때는 더 많았고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는 1층이니까 바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4층인데 그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더라고요. 하층까지. 식당인지 아시는 분인 거야. 그분이 거기가. 아,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왔는데 밥이 없는데 애들이 피자 먹고 있으니까 이 식당에 물어보니까 밥이 없다래더라고. 끝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모시고 가서 빵 하나 드시겠다래더니 식당 앞에 아, 오더니 짜장면 드시겠다고 짜장면도 맛있는 거 드시겠다래 약간 많이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사드리고 아, 빵을 네, 한 번 먹든 짜장면 얻어 먹든 자기는 한 끼 얻어 먹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일단 좀 뻔뻔할 수도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지. 그것도 맞아요. 김일 교수님이 말했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빵 사주라고 그랬지만 짜장면 사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이 사람은 느낀 거지. 음, 그렇지 않으면 빵도 안 사 먹고 뺏길 수 있거든. 너 빵 그렇지, 먹대더니 그렇지. 짜장면 가버려 이러고 맞아, 그럴 수 맞아. 있는데. 그러니까 간을 그럴 보는 거야. 수도 그럴 음,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음, 데리고 나가서 너 그냥 보낼 수도 있는데 진짜 음, 빵집으로 데리고 가? 그러면 짜장면 사달래도 사주겠네. 만약에 짜장면 사주라도 음, 안 사주면 뭐 그럼 어쩔 수 없이 빵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던져 보는 거지 이 사람도. 어, 왜 우리는 용기 선생님께서 있는 그거만 자만이 드시겠네. 짜장면을 쟁취한다. 우리 최성영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고 예, 우리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56분이네요. 시간 많이. 사진을 먼저 찍을까요? 네. 네. 예, 사진을 그럼 먼저 찍을게요. 사진을 먼저 찍고요. 뚝딱이는 했 예, 나오셨네. 하나, 둘, 여기 보세요. 가만히 움직이지 마시고요. 셋. 아유, 우리 박 교수님 움직이지 말라 했더니 그새 움직이가 제가 지금 잠깐만요. 핸드폰을 예, 손을 움직이지 들고 마세요. 왔네. 그냥 가만히 걷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데 나머지는 움직이지 말라고요. 예, 셋.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어쨌든 끝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최성경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집에 전화하고 애 깨운다고 전화하고 한다고 집중을 못 해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음, 있었어요. 아니, 요즘에도 아드님은 배우십니까? 오십니까? 깨우고 나하고 씻는 거 보고 나왔는데 다시 잠들었다고. 근데 코로나 어, 걸렸다가 나와가지고 아직 몸이 안 좋은지 일단 병원 갔다가 간다 해가지고 아, 병원 지난번에, 갔다가 가라 했어요. 저번에 갔다 온 게 코로나 있었던 거예요? 가서 결과가? 지난번에 네. 하여튼 지난주 아파가지고 학교, 목요일인가 걸렸어요. 예. 아이고, 근데 맨날 하여간, 아침에 잘 어쨌든, 못 일어나 피곤하니까. 음, 음. 그러네요. 하여간, 우리 근데 집에 아무도 고등학생, 없으니까. 예. 이제, 입시생 어머니가 되어 가시네요. 예. 근데 또 갑자기 기숙사 들어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어제 아프면 또 어떻게 했는데 한참. 가서? 예? 집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학교가요? 아니, 요새 시골 한 고등학교들은 30분, 다 학교가 30분 정도 있어요. 걸려요. 기숙사가 있어요. 지하철 타고 환승해서 가야 되는데 집 바로 예. 옆에 안 걸리고 좀 멀리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근데 기숙사 아, 와, 그래도 가겠다고 그렇다고, 하는데 기숙사를 해도 되나 보네. 그렇게 해도 기숙사가 많이 여기는 뭐 자리가 있나 기숙사를 보네. 뽑더라고요. 지방에 아, 있는 고등학교들은 대부분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분 옆에 살아도 원하면 성적 되고 그러면 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좀 성적으로 뽑는 것 같긴 애들이 한데. 공부를 하고 싶으면 기숙사를 들어가. 왜냐면 음, 모든 게 음, 통제가 되고 밤 10시까지 무조건 공부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너 저, 예, 그러니까, 음. 그렇구나.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부모를 떠나는 일에서부터 젊은 날의 사랑은 시작됩니다. 나도 근데 우리 애가 그게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어 제가 매일 밤에 주사를 놓는데 그렇게 어, 되면 이제 지가 알아서 놔야 되니까 음, 음. 그걸 제대로 하겠냐 싶은 약 관리랑 그게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 용량을 맞춰서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그거 시켜봐요. 아니면 또 이제. 그냥 지가 하고 싶다는 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그냥 한번